자, 이제 드디어 선대칭 이동이 나와요. 자, 선대칭 이동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선대칭 이동은 이것도 마찬가지 있었어요. 간접 범위에. 거기서는 대표적으로 Y축을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줬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교과서 문제도 Y축이 아닌 어떤 축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보여줬어요. 자, 선대칭 이동은 X축이 있을 때 지수함수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일이니까 Y는 fx라는 지수함수처럼 생긴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선대칭 이동을 시켜라고 했을 때 그 선은 이제 우리에게는 일반화된 x는 a여야 돼요. 자,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시켜봐. 그러면 기하적으로는 대깔꼬만이에요. 딱 접어서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접어서 넘기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이 함수가 선대칭 이동된 함수예요. 얘를 어떤 새로운 함수 g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gx는 x라는 인풋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해서 규칙을 만든 함수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f를 이용해서 넘긴 거죠. 우리는 지수로그 함수에서 세 가지 정도 종류의 문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밑이 같은 지수로그 함수를 2개 이상 받는다. 그럼 출제의도가 뭐겠어요? 역함수 관계의 확률이 매우 높죠.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게 두 함수는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이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밑이 같은 지수끼리, 밑이 같은 로그끼리를 받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건 뭘까? 그건 이동 특성인 거죠. 밑이 같은데 평행 이동을 시켰거나 x, y의 다른 식이 들어가 있는 밑이 같은 지수끼리, 밑이 같은 로그끼리가 나온다. 그럼 뭐겠어요? 이동 특성이 출제됐을 확률이 높죠. 근데 밑이 다른 지수 함수끼리, 밑이 다른 로그 함수끼리, 이건 공률의 비교가 출제됐을 확률이 높아요. 밑이 달라지면 공률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분 없이도 순서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 중에 밑이 같은 지수 로그 함수를 만났을 때예요. 지수 함수끼리, 로그 함수끼리. 그게 작수잖아요. 로그 함수가 주어졌어. 뒤집어서 지수 함수로 만들어. 왜? 또 하나 주어진 게 지수 함수였으니까. 뒤집어서 지수 함수를 만들고 그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의 관계가 확대 또는 축소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통합된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gx는 x가 들어가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gx가 아니라 f를 뒤집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f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2개 이상 주어진 함수에서 관계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f를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외워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외우더라도 과정을 알고 외워야 되는데, 자, 어떤 과정이 들어있냐면 나는 gx가 궁금하죠. 그러면 어떤 x가 들어갔을 때 이 값이 gx야. 이 y값이 gx야. 근데 이 gx를 f의 어떤 y값을 가지고 만든 거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y값이 f 입장에서는 어디 있던 값이에요? 여기 있던 값이에요. 아, 이 f값을 갖고 온 거네 그대로. y값이 같다라는 걸 작도하려면 상수함수면 돼요. 이 f를 갖고 온 거네. 근데 이 f는 어떤 정의역이 들어간 f지? x와 반대편에 있는 정의역이에요. 근데 x의 반대편, 자, 여기서 우리 간접범위 명제에서 배운 산술평균, 기하적으로는 뭐였어요? 중점. 더해서 반 나눈 산술평균, 기하적으로는 중점 중간각. 간접범위예요. 중점. 그러니까 둘을 더해서 반 나누면 뭐가 되는? a가 되는 식을 찾아라. 더해서 반 나눈다. 그러니까 이 x는 임의의 x가 될 거라. 계속 변해가는 x니까 이 x가 사라져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고, 더해서 반 나눠서 a가 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2a. 그렇죠.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x가 들어간 f를 내가 지금 찾아내고자 하는 x, gx 인 gx 함수값으로 가져온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함수 gx는 f를 갖고 온 거야. 단 정의역에 뭘 넣은 거? 2a 마이너스 x를 넣은 f야. 이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예제. y는 2의 x제곱 함수를 y는 2의, 자, 요게 fx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함수가 2-x로 바뀌었다. 자, 밑이 같은 지수 함수가 주어졌어요. 아, 뭔가 이동 특성이 있을 것 같아. 근데 x 앞에 보가 바뀌었네? 그럼 평행 이동은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이동일까 생각했을 때 뭐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에요?
x는 1에 대한 선대칭 이동인데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정의역 x가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요. x 자리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돼요. 정확히 f의 정의역 자리에 들어간 이 숫자의 반을 말해야 되니까 x에 뭐가 들어갔나 봤더니 뭐가 들어갔죠? 2-x가 들어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함수가 됐어. 이 새로운 함수 gx는 f의 정의역에 뭘 넣었다? 2-x를 넣었다. 그래서 뭐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야? 1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심플한 함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함수가 하나씩 변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시. y는 2에 x 더하기 1. 어리 y는 2에 3-x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 이게 fx예요. 먼저 주어진 fx. 자, 뭐에 대한 관계성. 이렇게 이제 함수가 복잡해지면 두 함수의 관계성을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밑이 같은 지수함수끼리 이건 이동 특성이야. 자, 뭐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에요? x는 1.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정의역이에요. 간접에서 다시 함수의 정의역은 누구예요? x. 그렇죠. 이 함수를 우리는 x 플러스 1축에다 그려요? 아니죠. 무슨 축이 그려요? x축. 그렇죠. 졸면 안 돼요? 네. 자, 이 함수는 fx다라고 했을 때 요 x 정의역이 누구예요? 얘라는 거지.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에 뭘 넣어야지만 3-x가 돼요? 여기에 그렇죠. 2-x를 넣어야 돼. fx 정의역 x에 2-x가 들어간 새로운 함수야. 그러니까 이 함수는 새로운 gx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매칭이 돼야 돼. 저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직관적으로 이런 거 없어. 정확하게 얘는 새로운 함수인데 f의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다? 그렇죠. 이 함수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누가 정의역인지 체크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 눕혀서 다시 정역으로 작동되는 n축을 이용하는 그래프. 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누가 정의역이냐 이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간접범위 연계특강에서 오늘 숙제로 나갈 텐데 간접범위 연계특강의 5강에서 간접범위를 그냥 간접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접에 어떻게 연관되는지 연계특강에서 간접범위의 합성함수를 5강에서 설명해요. 거기서 사용하는 예시가 미적에서 그리는 그래프예요. 간접범위인데 미적의 대부분의 문제는 간접에서 합성함수, 역함수로 결정이 나요. 그래서 작수 30, 역함수를 바라보는 간접에서 배운 그 관점들을 접목시키면 사실 금방 풀려요. 간접부터 시작이에요. 개념은. 그래서 오늘 숙제로 저희가 간접범위 연계특강 1강에서 5강까지 들어오기를 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래프 그리기를 제대로 함수의 정의역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으면 미적의 30번을 제가 설명하는 대로 풀 수가 없어요. 제가 설명하는 대로 풀면 금방 끝나요. 아까 보셨죠? 근데 이게 어디서 시작되냐? 마찬가지 함수의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간접범위 연계특강 5강에 합성함수가 있고 6강에 역함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미적을 해야 되는 분들이라 우리가 아마 5강까지 숙제를 줄 거거든요. 근데 6강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작수 30을 다시 한번 보세요. 풀릴 거예요. 미적만 붙어주면 베이스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식에 더 덕지덕지 붙는 이동 특성이 있겠죠. 그게 점대칭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뭐랑 헷갈리냐면 저한테 와서 많이 물어요. 이건 새로운 함수예요. 이동된 새로운 함수 gx예요. 지금 이거 이해했죠? 자, 요런 디테일은 정확히 내가 배운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2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 둘을 더해서 반 나눈 거예요. 왜? 얘는 뭐길래? 전혀 정체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인지해야 돼요. 바닥까지 체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해서 반 나누면 2잖아. 그래서 x는 2에 대한 선대칭 이동이야. 이건 정의역이 아니에요. x 플러스 1이라는 합성함수지.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참고로 이동 특성은 아닌데 이런 거. fx가 f의 2a-x다. 이런 조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왼쪽을 띄고 그냥 읽어봐요. 오른쪽 함수는 f를 무슨 짓을 한 거야? x는 a에 대한 선대칭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 선대칭 이동을 한 새로운 함수는
gx여야 되거든. 근데 그게 f래.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건?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했더니 좌우 대칭 이동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 자기 자신이 있어. 그러면 이건 f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은 거예요? 그렇지. x는 a에 대한 선대칭, 성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동된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때는 새로운 함수식을 쓰는 거고, 그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더니 이게 자기 자신이야.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함수 자체가 선대칭 이동을 시켰잖아요. 시켰는데 여기에 원래 f가 있는 거야. 그럼 f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뒤집었더니 거기 f가 있다는 거지. 됐죠? 오케이. 그래서 두 표현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동된 함수에 대한 표현과 자기 자신이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정확히 구분.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선대칭 이동했으니까 BQ 문제 풀고 다음 주에 오시면 점대칭 이동할 거야? 아니면 좀 해버릴까요? 10분 정도 시간 줄 수 있어요? 해버리는 거 어때요? 남기지 말고? 오케이. 괜찮죠? 아, 여기는 근데 안 잡혀가나? 10시 10분까지 해도? 아, 여긴 상관없죠? 아, 그렇죠. 헉, 기숙에 강력한 장점이 있네. 헉, 진도를 나가고 싶은 만큼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빨리 BQ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오케이. 헉? 그럼 집에는 어차피 안 가죠? 뭐지? 아, 그 방이라고 하나요? 그거 뭐라 그래요? 자는 곳을? 기숙사. 아, 여기는 기숙사가 아니고 기숙학원이고. 아, 그러네요. 오, 완전 장점이다, 16경. 그지? 조교들 입장에서는 빨리 갔다 와. 내가 여기 서 있을게. 빨리 갔다. 쟨 여러모로 피곤하네. 정답 뭐예요? 1번이에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 문제도 화장실 갔어요. 급하대요. 실장 좀 잡아줘요. 네, 자, 이 문제는 실장 여기는 늦게까지 해도 된대요. 되게 신세계죠. 와, 이거 안 돼 스타일. 근데 오르세 학원 할 때 창문이 없는 교실이었어요. 그래서 싹 잠그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시 40, 이 지나간 건 괜찮나? 신고하진 않을 거죠? 네. 10시 40분, 11시까지 막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 거기서 정강모 만점자들이 막 튀어나와요. 네. 그럼 해볼게요. 자, 이 문제 보시면 얘는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지만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BQ의 개념을 접목시키는 쉬운 문제를 놓는 이유는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야 명확하게 이해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어려운 문제에 다시 똑같이 접목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두 지수 함수인데 밑이 같아요. 이동 특성인가? 이게 첫 번째 확률이죠. 이동 특성인가 봐. 그런데 X 앞에 부호가 변했어. 근데 지금 이 A 위에 있는 B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 X 자리에 뭘 넣어야 이식이 되는지 알기 어려워. 숫자는 안 보여. 미정계수니까. 근데 혹시라도 이걸 보고 저 지수를 방금처럼 통으로 더해서 반 나눈다. 얼마가 돼버리죠? 0이 돼버리잖아요. Y축 대칭함수다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이것도 가끔 들고 와서 쌤, 이거 분명히 Y축 대칭함수인데 왜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지. 그럼 이게 두 개의 선에 대해서 같이 대칭인가? 그럴 수 없잖아요. 지수함수는. 혼자 막 혼란스러워. 야, 누가 정의역이야? 정의역이요? X축이잖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누가 정의역인지, 미적 선택자들은.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B가 미정계수니까 뭘 넣어야지만 이 오른쪽 식이 되는지 값으로서 알 수가 없어. 근데 가해서 딱 줘요. 원 스텝. fx와 gx는 저렇다. 오케이. gx는 f에 뭘 넣으면 된다? 4-x를 넣으면 돼.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저기 주어진 요 조건, 이게 우리가 미정계수가 두 개니까 조건이 두 개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 이건 이제 항등식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그럼 항등식은 나한테 무수히 많은 조건을 줄 수 있어. 그래서 항등식 안에서 저기서 딱 넣었을 때 제일 예쁜 식 하나만 넣어볼게요. x에 하나를 4를 넣게.
살로도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G4는 F에 뭐랑 같다? 빵이랑 같다. 요거 사용할까요? 오케이. 가하 조건에서 조건은 반드시 순서대로 써야 돼요. 초기값이 마지막에 나오면 마지막에 있는 초기값을 먼저 끌어다 쓴다? 그거 아니에요. 이 문제풀이 순서랑 조건의 순서를 정확히 매칭시키는 과정을 마지막 검수 과정에 평가원 교수님들이 해요. 그래서 조건 순서대로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나면 그러면 F에 뭘 넣으면? 제로를 넣으면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제곱은 G에 4를 넣는다. A에 1 마이너스 4B. 그런데 지수함수는 1대1 함수라 미치 같은 지수 함수값이 같아. 그러면 지수가 서로 같았어야 돼 라는 걸 이용하면 B는 뭐여야 된다? 2분의 1이어야 된다라고 하나 구하고, 자 그리고 2스텝.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 F4는 피곤해. F빵으로 바꿔요. 어차피 X는 2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니까 G4는 F4? 아니 미안해. G빵으로 바꿔요. G4는 F빵으로 바꿔. 같네. 하여튼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0을 넣으면 A의 마이너스 1제곱과 요게 F빵이죠. 하여튼 A의 1제곱 이것이 얼마다? 2분의 5다라는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할게요. 앞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할 건데 역수의 합은 고유성을 가져요. 역수의 합은 고유성을 가져. 맞아요. 어디서 배웠어요? 그렇죠. 간접 범위의 유리함수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까지 지금 증명할 시간 그건 진짜 잡으러 올지 모르니까 원장님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증명할 시간은 없지만 역수의 합은 고유성을 가져요. 그러니까 역수 두 개를 더해서 2분의 5가 되는 한 세트 말해보세요. 2와 2분의 1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A가 2냐 2분의 1이냐. 예를 들어 5분의 26이다. 뭐랑 뭐죠? 5랑? 그렇죠. 5분의 1이에요. 그 한 세트밖에 없어요. 유리함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교점이 서로 역수관계로 한 세트라는 거 거기서 나와요. 그래프에서. 자, 그래서 A는 0과 1 사이에 있으라. A가 2분의 1이고 B가 2분의 1이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 됐죠? 오케이. 자, 바로 점대칭 이동. 간단해요. 바로 가르쳐 줄게요. 점대칭 이동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하적으로. 이걸 우리는 간접에서 0,0에 대한 대칭 이동으로 배웠어요. 자, 그런데 A, B라는 점이 있어. 이 A, B를 지나가는 함수를 점대칭 이동시키기도 하고 A, B를 안 지나가는 함수를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키기도 해요. 근데 이 점대칭 이동이 나오면 엄청 어려워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육 12번. 12번이 객관식의 오답률 1위였는데 기억해요. 점대칭 이동과 지수로그 함수의 고유성이 쓰였어요. 계산으로 풀면 3차 방정식을 풀어냈어야 됐어. 그래서 그때 우리가 3차 방정식을 어디까지 대비해야 돼? 왜냐하면 최고차이 계수가 1이 아닌 3차 방정식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3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줘요. 3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과 3차 방정식을 안 쓰는 방법. 3차 방정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배운 이 지수로그 함수의 개념을 사용할 수는 없어요. 개념 안 쓰면 계산이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은 두 가지 모두 해내는 걸 목표로 배울 거예요.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자, 요 n센스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볼게요. 거기에 나오는 점대칭 이동이 두 가지 중 하나인데 함수 위에 점대칭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뒤에 있는 BQ 문제처럼 함수 밖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BQ 문제가 함수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함수 위에 있는 걸 예시로 보여줄게요. 예시로 A, B를 지나는 요런 왼쪽은 잠시 점선으로 이러한 fx 함수가 있다고 볼게요. 자, 이 함수를 A, 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켜라 라는 게 기하적으로 원점 이동은 어떻게 했었죠? A, B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어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원점이 아니라 A, B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라고 하면 파랑. A, B를 마치 원점인 듯 수직인 두 직선을 작도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직선의 차례대로 대칭 이동을 시켜요. 먼저 이 점이 A점이야. 그러면 차례대로. 이렇게 넘겨. 수직 이등분선이 되도록 넘기죠. 그럼 이게 A'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겠죠. 근데 이게 위아래를 같이 따라다니면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반쪽만 갖고 가볼게요. 자, 이렇게 뒤집었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선대칭 이동을 시켜요. 이 거리가 같아지게끔. 그럼 이게 F2' 점의 이름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이 점이 A점을
A, 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킨 점이다. 이렇게 점 이동을 시키는 건 마찬가지. 직각으로 끊어가잖아. 이렇게 잘 안 해요. 문제 풀 때는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점대칭 이동은 지금 보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요? 같죠? 직각삼각형 합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이 길이 어때요? 같죠? 위아래도 합동이니까. 이게 같으니까 직각삼각형. 그렇다면 A점을 A, B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시키라고 하면 A, B까지 직진, 평행 이동하고 똑같아요. 기하적으로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크기만큼 직진. 그래서 이게 거리가 같죠? 됐죠? 그러면 이게 점대칭 이동된 점이에요. 괜찮죠? 자, 문제 풀 때는 이게 가장 유용해요. 실전에서는. 자,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모양이 유지된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어떤 표현도 쓸 거냐면 결과적으로는 뭐 한 거냐면 A, B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있는 요렇게 땡땡 요게 반지름 요거랑 같은 표현을 쓰면 안 되겠네. 요건 동그라미로 할게요. 이렇게 반지름이 R인 지름의 양 끝점에서 요게 직각이죠. 원주각이 지름의 원주각이 직각이죠. 180도 회전해서 돌아오면 점대칭 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점만 그렇게 오겠어? 여기에 초록으로 한 점만 더 찍어 볼게요. 또 다른 이 점도 A, B까지 갖고 와. 그 방향 그대로 한 번 더. 됐죠? 그러면 이 점은 얘의 점대칭 이동된 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A, B에서 거리가 이렇게 이동돼. 반지름이 바뀐 동심원들이 180도 회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그대로 어떻게 돼요? 평행 이동은 아니지만 회전 이동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지금 교과 과정에서 회전 이동이 빠졌어요. 그래서 못 나와. 하지만 그래프의 모양이 유지돼라는 걸 이해하는 데는 이만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직진으로 갖고 가.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해요. 그 보조선이 들어가야 문제가 정확하게 풀려. 그게 처음엔 어려울지라도 해내야 돼요. 그래야 킬러까지 똑같은 보조선으로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가 다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죠? 한 점 한 점이 전부 반지름이 다른 원 위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이으면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아서 만들어지는 거죠. 됐죠? 자, 기하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면 이 새로운 함수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또 자, 여기에 왼쪽에 돌아온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돌아가? 얘도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일단 반쪽만 봐. 얘가 이렇게 180도 돌아왔잖아요. 나는 이동된 새로운 함수를 gx라고 하고 gx를 f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야 두 함수의 관계성을 읽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gx는 뭐냐? 여기를 마치 제가 x인 듯 한번 놔볼게요. x가 들어갔을 때 이 함수값 이게 내가 새로 그린 gx야. fx를 점대칭 이동시킨 gx야. 자, 이 gx는 x가 들어가서 x에 무슨 짓을 해서 나온 gx로도 만들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f를 어떻게 움직여서 g가 됐어 이거거든. 그럼 마찬가지 볼게요. 자, 이제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거의 끝났어요. 좀만 참으세요. x가 들어가서 gx잖아요. 얘는 반대편에 얘는 어디서 온 건지 출처를 따라가야 돼요. 모든 건 똑같아. 출처를 따라가. 이 점이 온 거잖아. 이 점은 어디에서 올라온 점이죠? 어떤 점이요? 얘가 들어간. 얘는 누구예요? A, B의 좌우 대칭인. 너가 x예요. 그럼 얘는 뭐 해야 된다? 그렇죠. 2a-x예요. 2a-x가 들어간 요 함수값은 뭐다? f의 2a-x인데 이번에는 그걸 그대로 gx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둘의 관계성에 뭐가 있냐면 x가 a 좌우 대칭 정의역이 들어갔을 때 y값도 위아래 뭐에 대한 대칭이다? b에 대한 대칭이에요. 여기서 산술평균을 한 번 더 써요. 보세요. x가 들어간 gx는 반대편에 2a-x가 들어간 f랑 더해서 반 나누면 항상 x가 좌우 대칭으로만 가기만 하면 항상 뭐가 된다? 가운데 누가 있다? b. 그렇죠. 여기서 gx는요 2b-f의 2a-x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순서대로 따라가면 여기까지만 가면 뭐 한 거지? x는 a에 대한 선대칭 이동. 맞습니까? x는 a의 선대칭 이동. 거기에 여기까지 따라가면 y는 b에 대한 선대칭 이동. 두 개가 합쳐져서 뭔 이동? 점대칭 이동.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뒤에 있는 BQ 문제는 제가 같이 풀게요. 그냥. 이해되셨어요? 표현 알 수 있죠? 그럼 만약에 이건 이제 우리가 증명을 했으면 이해를 했으면 이건 눈에 꽂혀야 돼요. 이런 표현이 나오면
A, B에 대한 점대칭 이동이야. X 앞에 부호도 바뀌고 Y 값의 부호도 바뀌어. 라는 걸 눈에 꽂으시고 그런 다음 됐죠? 여기까지. 여기도 참고 하나만 체크. 근데 2b-f에 2a-x라는 함수를 새로 만들었는데 이게 f더라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건 뭘로 봐야 돼요? 그렇죠. 어떤 함수가 점대칭 함수죠? 수투에서 배운 함수 중에? 그렇죠. 3차 함수. 3차 함수는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어요. A, B에 대한 점대칭 이동을 시켰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자기 자신이 있다는 거지. 그건 이거 무슨 함수다?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는 함수다. 이 뜻이죠. 맞습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동된 점대칭 이동된 함수와 자기 자신이 점대칭 성질을 갖고 있다는 표현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원점 대칭만 배웠잖아요. A, B에 뭐가 들어가면? 0이 들어가면 원점이에요. 한번 넣어보세요. 간접에서 배운 원점 대칭 맞죠? 근데 그걸 A, B로 확장시킨 거예요. 우리는. 됐습니까? 자, 헷갈리지 않겠죠? 뒤에 있는 BQ는 같이 풀게요. 그리고 확대 또는 축소는 다음 주에 갈게요. 너무 늦어지면 학원에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또 괜찮은 건 또 조금 늘려보고 이렇게. 사람이 한꺼번에 너무 몇 발 가지 말고 너무 안 된다 그러면 상사들이 나중에 뭐 할 때 안 돼 이러잖아요. 그럼 알겠습니다. 한 발만 살짝 가봐요. 그러면 조금 정도가 약해졌으니까 그래도 한 발만 조금 가봐요. 원하는 걸 쟁취할 수 있어요. 네. 자,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요게 미적 선택자들이 지수로그 함수를 이 뭔가 나형 선택, 나형 가형일 때 미적을 배우지 않는 친구들이랑 공통으로 시험을 볼 때 미적 선택자들에게만 주어진 지수로그 함수 문제였어요. 근데 이게 작작 장육 12번 거기서 아주 대차게 세게 나온 거죠. 자, 이 문제 제가 풀어줄 테니까 이 문제 잘 보세요. 느낌상으로 풀면 B킬러까지밖에 못 가요. 보세요. Y는 K가 이렇게 주어지면 Y는 K 미정계수가 있으니까 일단 못 그려. 잠시 보류. 미정계수가 있으면 보류예요.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미치 같은 로그 함수 이동 특성 X 안에 요 X에 뭐가 들어갔지? 8-X 그리고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곱해지면서 앞에 2b가 와야 되는데 2b가 뭐예요? 0이에요. 자, 두 함수의 관계 보이죠? 뭐에 대한 점대칭 이동? 4,0에 대한 그렇죠. 그걸 체크. 자, 그렇다면 두 함수에는 미정계수 하나 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려서 관계성을 기하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운 평행이동, 선대칭, 점대칭 전부 기하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간접에서 배운 파트예요. 그려야 돼요.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고 그림으로도 풀 수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틀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 문제 오답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3점짜리예요. 근데 왜 오답률이 높았냐? 방정식으로만 풀다가 근을 누락시킨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기하적으로 보면 정확도가 올라가라는 거죠. 처음에는 기하적으로 그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계속 훈련하다 보면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처음이니까 제가 그려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그려보세요. 3번만. 집에 안 가요. 미안해. 기숙사 가서. 자, 이렇게. Y는 로그 2x 1,0을 찍어. 그런데 두 번째 함수는 처음에 그리는 건 막 그려도 돼. 근데 두 번째 그리는 건 관계성을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뭐에 대한 점대칭 이동이다? 4,0. 그렇죠. 2, 3, 4 비율 무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점대칭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딱 2점만 찍어요. 그리고 2점을 연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정삼각형 ABC가 있을 때라고 주어졌는데 막 이렇게 그려놓으면 문제가 잘 풀려요? 안 풀리죠. 기하적 관점은 기하적으로 근사하게 그려줘야 돼요. 자, 어떻게 그릴 거냐면 나는 특정한 점을 이동시킬 거예요. 1,0가 점대칭 이동되면 뭐로 갈까요? 그렇죠. 7,0을 지나 저 두 번째 함수는. 자, 그리고 4,몇을 지나는지 이 점대칭 점이 만들어내는 Y값 잘 써요. 특정한 두 점이라면 이게 4, 뭐지? 2죠. 그러면 얘를 찍어서 반대로 움직여요.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점대칭 이동시키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 원래 있던 그래프의 한 점에서 점대칭 점까지 직진, 그 방향 크기 유지해서 한 번 더. 그게 180도 회전한 거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됐죠? 자, 그럼 이건 뭐가 될까요? 4,-2야. 자, 이 둘을 이으면 곡선인데 로그 함수는 점근선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는 거 1대1 대응시켜봐요. 저 원래 있던 함수에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프가 이렇게 돌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모양이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가 점근선을 타고 가죠. 그럼 여기서 뭘 타고 가야 돼요? 점근선을. 그렇죠. 점근선 사라지면 끝장이야. 여기가 뭐다? 8. 그렇죠. 그래서 점근선을 타고 올라가. 그럼 얘는 여기서 이 그래프가 원래 있던 함수가 착 치고 나가듯이 이 함수가 딱 치고 나가는 거지. 자, 이렇게 그린다. 가 원 스텝.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 됐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려줘요, 문제가. 근데 이 문제는 안 그려줬으니까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나 실력이야. 오케이, 그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x는 k가 들어가서 만나는 두 점을 누구랑?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는데 a, b의 길이가 라고 하는 요 선분의 길이는 절대값을 불러오는 표현이에요. 길이니까 뭐가 위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렇다면 길이가 얼마가 되는? 2예요, 1이에요. 뭐가 되래? 2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이값 정리를 잠시 생각해봐요. 이 간격이 분명히 이런 결정적인 값을 반드시 줘요. 이 길이가 얼마지? 4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보자. x는 k가 움직이면 점점 작아지는데 여기서 우리는 공률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야. 공률은 미적 선택자들만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건 수업 문제였어. 공률은 몰라. 하지만 분명 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0이 나와요. 두 함수는 연속 함수야. 두 함수의 차는 연속인 값을 가지고 있어. 연속인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이 4였다가 0으로 가. 그럼 반드시 그 사이에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2가 한 번 이상 나온다. 이게 무슨 정리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죠. 사이값 정리는 예측을 위한 정리예요. 네가 그래프를 정확히 몰라도 4와 0 사이에 2는 있을 수밖에 없어. 여기라고 해볼게요. 2. 요 간격이 2야. 됐죠? 자, 그러면 거기서 걸리는 요 점을 제가 한번 점대칭 이동시켜 볼게요. 여기로 가요. 이 점, 이 노랑을 점대칭 이동시키면 하향 위로 가야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에 반드시 뭐가 또 있어요? 그렇지, 2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삼각형이 뭐예요? 관계가? 합동이에요. 이해됩니까? 왜? 아니, 이 길이 이 길이하고 같은 길이를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이를 같은 방향으로. 이건 제가 1년 중 딱 한 번만 그려줘요. 합동이거든. 그러니까 이 교점 안쪽에 2가 있으면 교점 안쪽에 뭐가 있다? 2가 있다. 그래서 두 개 나오잖아요. 누가 위에 있을 때 두 개 나오냐면 F가 위에 있을 때 두 함수의 차에서 두 개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만 나와? 점근선이 킥이야. 요 교점 밖에서 뒤집어진 상태에서 2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왜? 0에서 시작해서 무한대로 뻗어나가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게 그대로 뒤집어져서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토탈 몇 개겠어요? 4개겠죠? 자, 보세요. 이걸 확신하고 풀면 틀릴 수가 없어요. 로그 2의 x에서 빼. 저 뒤에 있는 함수를 더하기로 바뀌겠죠? 8-x. 이것이 2가 되는 x가 반드시 몇 개 있다? 4개. 아니, 2개. 여기서 2개 있는 거죠. 하향에서 노랑을 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로그 2의 8-x 여기서 빼. 로그 2의 x를 요게 2가 되는 거 또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꾸면 플러스 2가 되는 거 2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2개. 맞습니까? 그러면 방정식으로 봤을 때 진수의 곱이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에 실근이 2개 나온다는 거야. 혹은 없어요. 이게 2개 외에 공률상 얘가 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 우린 그건 수원에서 안 배운 거거든. 2가 2번 나오면 안 돼? 근데 식이 딱 도와주죠. 기하와 대수가 통합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도가 올라가요. 이 2차 방정식이야. 2개보다 더 많을 수는 없어.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2개야. 그렇다면 x의 8-x 이것이 로그 2의 4가 돼야 되니까 4야. 됐죠? 그러면 이게 왼쪽으로 넘어오면 x제곱이 오른쪽으로 갈까? 두근의 곱이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4가 나오죠. 그럼 같은 논리로 마이너스 2가 되는 뭐? 4분의 1. 그래서 곱하면 얼마? 1. 그렇죠. 그래요. 이게 A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마무리에 로그의 고유성을 갖고 있어요. 그거까지 들어가서 아주 빠르게 계산 없이 풀리는 게 그 작작장육 12번이에요. 이것도 한 가지 방법 더 풀어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동 특성이 목적이라 이렇게만 풀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것도 정확도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되셨죠?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 시간 하는 개념은요.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도구일 수 있고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는 도구일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일주일 뒤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수. 잘하셨어요.